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새해에는 위상회복과 교회연합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찬양팀 구성을 돕는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유별난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를 만났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신년 할애회에서 교회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연합기관으로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금권선거 금지운동과 이단 척결로 한국교회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은 과거 금권선거와 이단 논란 등으로 추락한 위상 회복을 위해 2015년에는 악습을 제거하고 황골 탈퇴한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기독교 연합 행사에 한기총이 주축이 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기총이 본이 돼 교단과 모든 단체에 이르기까지 금권선거 금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권선거를 우리 한국교회도 뿌리 뽑아야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부터 금권선거에 대한 모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한국교회 전체가 금권선거를 앞으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연내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연합의 거대한 걸림돌인 이단 문제에 관해서는 7곳에서 이미 이의 제기를 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검증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기총 정관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 승인받았음을 알렸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을 운운하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운동과 선교기금 1% 적립운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사학부 문제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개종전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앞으로 큰 파란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와서 이슈화해가지고 나아가야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이러한 연합기구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홍재철 목사는 최근 한기총 지도부를 음해하고 대표회장 재출마를 노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 취임 당시 한국교회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반드시 연합을 이루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우려 속에서 한 걸음씩 행보를 달리하며 통합과 개혁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입니다. 작은 교회,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찬양팀을 구성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겨울방학을 맞아 작은 교회를 위한 밴드 만들기 캠프가 열리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연주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1박 2일 16시간의 교육으로 어엿한 찬양팀 단원으로 거듭납니다. 어린 시절 개척교회에서 신앙을 키웠던 류인영 대표는 참가 교회 모두 찬양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찬양팀이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교회를 가기 싫었던 아이들이 자기가 찬양 부원이 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어려워하고 계시니까 그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작밴 캠프는 비단 어린이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찬양과 악기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솔 교사가 아닌 캠프 참가자로 이곳에 온 조정규 집사는 악기를 통해 변화될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악기를 다룸을 통해서 좀 자존감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들이 밝게 클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16시간이라는 시간은 실제 음악학원에서 2달간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2달 동안 이루어지는 음악학원의 과정을 이곳에서 이틀 만에 완성합니다. 류인영 대표는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역인 만큼 지역의 중대형 교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지금 올해 겨울에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지방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하는데 또 못 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크다, 재정이 넉넉하다 하는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후원해 주셔서 이 캠프가 좀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 캠프는 이달 27일까지 총 6차수로 진행되며 각 지역 교회에서 5팀 이상을 모아 신청할 경우 특별 캠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아버지처럼 유별난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인데요. 천막교회로 시작해 현재 군포제일교회가 있기까지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 비결은 바로 아비목회라고 합니다. 권태진 목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 나눴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밟게 된 군포 지역. 군포 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개척 당시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차를 타다가 잘못 타서 군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군포역에서 내려가지고 군포 사거리라는 동네로 가다가 차창 밖으로 천막을 치고 하는 그런 뭐 한밭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렇게 쳐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이렇게 동네를 보면서 아 저기에 교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렸다니까. 권 목사의 유별난 성도 사랑은 아비목회로 불립니다. 그는 개척 초기부터 성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처럼 돌봤습니다. 교회를 저는 신령한 가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가정의 원리가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말을 하면서 마음을 주거든요. 자기 생각을 이 얘기를 하면 그 이 얘기 한 부분에 공간이 생겨요. 시컷 얘기한 다음에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의 원리가 이런 것 같아. 이 얘기하면 애들이 변해요. 또한 권 목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등나무 밑에서 또 고목나무 밑에서 이렇게 여름에 더위를 식히고 있는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노인정을 찾아가고 했던 것이 하나의 소외된 이웃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 우리 교회 그게 보면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따르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교회가 점점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조건 없는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며 천막교회였던 군포제일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권태진 목사. 그의 아비목회는 냉랭해진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좋은 표본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13일 신년 할애회를 열고 연합, 영성, 미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해 사역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 이윤재 목사는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하나의 민족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미래 가치를 제시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목사가 목사답고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사역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좋은 지도자는 양심, 역사,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며 이 시대에 좋은 지도자들이 미래목회 포럼을 통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올해 강당교류와 출산 장려주의를 통해 교회 연합과 성장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 작은 교회 지원 세미나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선교 130주년 기념 교회 이슈 백서 출간과 광복 70주년 기념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북한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3년째 기독교 박해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김정은의 삼촌 장성택 전 국방부위원장 처형과 관련해 북한 전역에서 10,000명 이상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정욱 선교사 납치와 억류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상위 50개국 가운데 40개국의 주요 박해 원인은 이슬람 극단주의로 꼽혔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난민이 됐고 크리스천 비율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독교 박해 순위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박해 지수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로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난 1991년부터 제공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교회의 다음 세대. 이들에 대한 사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종교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 중 주일학교 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15년 뒤인 2030년에는 주일학교 학생 비율이 7.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분당 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는 주 5일제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얕아졌다며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적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벌써 다음 세대 이야기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쭉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한 5, 6년 전부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대와 우리 얇아진 믿음의 형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선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게 되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에서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모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고 있거든요. 부산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는 다음 세대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다음 세대 사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진심에서도 또 지속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홍 목사는 또 단기적 행사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떡볶이도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쉽게 감동을 안 합니다. 그럼 언제 감동하냐 하면 그 감동이 지속될 때 감동합니다. 발제자들은 모두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복음을 심어주는 사역에서 이제는 복음을 소통하는 사역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운영하는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후원회장을 맡아 논란이 됐던 탤런트 이순재 씨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순재 씨는 소위 어머니 하나님이라 불리는 장길자의 봉사단체에서 13년간 활동하며 이단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순재 씨 측 관계자는 이 씨는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모른다며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이슬람교도에 의해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테러에 대해 종교 이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350여 명의 YM 선교사 비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는 영국 정부 이민국이 지난해 9월 YM으로부터 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이민국 측에서 선교사 비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M 마크 베닝은 영국 정부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대규모 대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이주 여성과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개소한 이주 여성 지원센터는 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듬고자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임산부와 산모의 건강 상담, 정기 검진, 양육 지원 등을 통해 어려운 처지의 이주 여성들을 도울 예정이며 원활한 상담을 위한 15개 언어 통역도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